최소한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고 그 모래시계 끝날 때까지는 내가 진짜 지금 이게 사는 게 맞나?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 이럴 때 그 모래시계가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굿즈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래시계 이번 시기에 잘 활용해 보세요. 막 또 마음 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천천히. 매일마다 이미 쓰고 있었어요. 잘하고 계셨네요. 그래요. 잘 쓰고 계시다니 좋습니다. 열심히 만든 보람 있네요. 자, 바로 2부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로 2부 진행할게요. 자,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또 보면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 주에 이제 특별한 보고서가 하나가 나갔죠. 이제 투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이 포트폴리오 원칙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미 여기 주식과 현금에 대한 비중, 그리고 이제 추세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시장 공포 투매 구간은 다음 주 종가까지 확인하여 판단한다라는 기준을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왜 투매 구간일 때 좀 더 지켜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와 또 추후 포트폴리오에 대한 교체 가능성까지도 정리해서 이제 안내해 드렸는데요. 자, 이 마지막 부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락장에는 주도주와 소외주 모두 하락하는 경향이 크다. 자, 이번 시기에 분명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폭락하기 이전에 많이 오른 주식이나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나 관계없이 폭락장에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죠. 특히나 이런 투매 시장에서는. 왜? 투매라는 게 뭐예요? 공포감에 떨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다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뭐 명품을 갖고 있건 아예 뭐 저기 쓰레기를 갖고 있건 내가 그냥 가방에 이것저것 다 차곡차곡 넣어놨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네.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지금 아이고 이 무거운 가방 어떻게 내다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일단 호랑이다 하면서 그냥 가방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냥 한 방에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방에 지금 내 계좌에 주도주가 있건 소외주가 있건 뭐가 있건 일단 난 모르겠고 냅다 다 집어 던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사실 주도주와 소외주 다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큽니다. 오히려 추세 관점으로 보면 주도주의 추세는 오히려 또 강한 경향이 또 커요. 예를 들어 뭐 박스권을 그리고 있던 소외주라고 칩시다. 시장이 막 상승 추세를 내다 달리고 있는데 안 오르고 있던 박스권 소외주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시장이 떨어질 때 주도주는 그래도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야, 이 박스권에 있던 애들은 오히려 박스권조차 깨지고 막 다 이탈해 버리는 경우도 나와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실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또 그러한 흐름이죠.
카카오가 시장 오를 때 오르지 못하고 계속 바닥권에서 박스권 잡아놓고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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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언제 오르는 거야? 아이고 숨이 턱턱 막히네 하는 소외주였어요. 근데 시장이 떨어질 때 버티나요? 바닥이라고? 싸다고? 많이 내려가 있다고? 이미 많이 빠져 있다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자체를 깨버려요. 저번 주에 24% 빠졌어요. 저번 주에 24%.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 오르지 않았다고 시장 떨어질 때 안 빠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값진 교훈이자 경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외주가 싸다고 안 올랐다고 오히려 계속 여기에 내 돈을 넣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주도주는 시장이 좋을 때건 안 좋을 때건 소외주보다 오히려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주도주가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는 팔고 나와야 돼요. 근데 주도주가 여전히 주도주일 때는 그래도 소외주보다는 주도주가 더 좋다. 요게 계속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이번 시장에서도 그게 또 입증됐다. 또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폭락장에서는 그 주도주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 비교적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잘 버티는 주도주는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로드맵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도 물론 시장 하락에 따라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종목들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일부 종목들 오히려 또 올라가거나 5주선을 잘 타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더 강한 주도주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시장이 반대로 시장이 폭락할 때 상승 추세가 아예 깨져버리는 주식은 그거는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생명선, 이 30주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한 종목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주도주 추세 매매 관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장이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30주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은 그래도 이 30주선을 깰랑말랑 테스트하다가 안 깨고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둘 다 30주선, 생명선을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시장은 30주선을 안 깨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0주선을 종가 기준으로 깼다? 그거는 시장보다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추세 관점으로. 그거는 주도주가 아닌 거죠. 그건 소외주죠. 소외주이면서 시장보다도 더 힘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의 카카오. 카카오는 진즉에 30주선을 이탈했었어요. 진즉에. 그러다가 시장이 또 흔들리니까 버티는 힘이 또 부족해서 더 밀려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나? 요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로드맵 포트폴리오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30주선 기준 위에 있어요. 그래도 다 살아 있습니다. 주도주의 면모를 그래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폭락장 후에 또 상승장이 나타날 거예요. 그 상승장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봐봐요. 시장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한번 푹 깨졌어요. 푹 깨졌는데 지금 이 30주선 기준으로
시장이 그래도 30주선 위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이 30주선 기준으로 깼네? 그러면 이거는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주도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다가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을 시작한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 잡아놓고 박스권 기준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변동성 구간 가져가면서 쉬다가 이거를 뚫고 올라간대요. 그러면 이때는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이때 주도주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주도주가. 그땐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한다면 뭘 매수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냥 시장을 살 게 아니라면 어찌됐든 또다시 주도주를 사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또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를 잡아야 지금 당장엔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내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앞으로 시장에서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이거를 판단해서 이거를 내가 잡아가야 줘야 되는데, 소외주가 아니라 어차피 주도주면 소외주면 같이 떨어졌어. 그죠? 여기에서 다시 누가 더 강하게 팍 치고 올라갈 거냐, 그걸 내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주도주의 여건 중에 하나가 하락에 잘 버틴다. 두 번째가 상승에 더 강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요. 이게 되게 그 실전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별표 3개. 뭐라고요? 하락에 강하다. 또 상승에 또 강하다. 하락장 때도 잘 버티고 상승장 때는 더 강해야 돼요. 지금은 상승이 만들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체크해야 되느냐? 하락장 때 강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이게 퍼센트 기준이 아니라 추세 관점으로 보면 돼요. 추세 관점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30주선 기준으로 위아래 기준을 따져봐야 돼요. 30주선 기준으로. 그래서 30주선이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깨져 있으면 얘는 다음 상승에서도 쉽지 않겠는걸? 첫 번째 필터링이 걸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이게 시장이 이게 박스를 잡으면서 정말 이렇게 막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 누가 먼저 치고 가느냐, 그거를 또 후차적으로 봐야 돼요. 거기에서 또 눈에 띄는 주도주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또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그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죠. 근데 그쪽으로 집중하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죠. 현금이. 그리고 그때 대해서 또 종목 교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금이 없다면 종목 교체로. 그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일단은 주도주를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 내가 당장 주도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기다려 봐야죠. 지금 시장 하락에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면서 그렇지 못한 종목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일부 현금을 챙기는 거죠. 현금을 챙길 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현금을 챙길 때 많이 올라간 걸로 챙기려고 해요. 왜? 수익으로 돈을 벌고 싶으니까. 확정 수익을 챙기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깨지고 떨어지고 손실 나는 것들을 안 팔아요. 왜? 확정 손실 잡히기 싫으니까. 매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매도가. 근데 매도를 이걸 또 거꾸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추세가 살아있는 거를 왜
추세가 살아있는 걸 왜 팔아요? 왜? 그죠? 추세가 깨진 걸 팔아야지. 추세가 살아있는 거는 다음번에 상승 때 또 강할 수 있는데 수익을 키워가야죠. 그죠? 추세가 깨진 거는 다음 상승에도 주도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죠. 그게 내가 손실을 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손실을 가지고 최대한 짧게 끊어내고 다시 주도주로 복구할 생각으로 잘라내야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추세를 보는 것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수익을 키우고 추세가 깨진 종목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또 거꾸로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꼭 시장이 좋을 때는 잘 하시더라도 시장이 안 좋을 때 그걸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그 원칙을 바꾸면 안 됩니다. 원칙을 준수하셔야 돼요. 기준대로. 아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고요. 그래서 폭락장에서 보다 잘 버티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폭락 이후 반등장에서 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주식은 폭락장 이후에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그런 주식을 선별해야 되는 것이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로드맵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전에 추세가 깨진 세아베스티 지주랑 나무가는 저번 주에 다 전량 매도가 끝났고요. 네, 전량 매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뭐 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로 포착이 되면 신규 선정을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새로 신규 선정을 이 종목을 하는 것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기준으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세아벨트 지주 같은 경우는 1차 급등 시 분할 매도를 해놨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수익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실을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가 깨짐으로 인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이는 그리고 비중도 그렇게 많이 잡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손실금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세 차례의 전량 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리고 저번 주 한 차례 매도 사이드카, 한 차례 매도 서킷 브레이커를 통해서 대다수의 또 2차, 3차 매수가 최종적으로 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드맵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유한 현금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 네, 보면 10% 정도. 남은 현금 비중이 한 4, 50%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번 주에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죠? 원칙 기준을 통해서. 그래도 잘 이게 복귀를 해보면 돌이켜 보면요. 저번 달에 이제 시장이 한 차례 막 급락이 나왔을 때 주식 비중을 많이 채울 수 있었고 이번에 또 한 차례 시장이 또 막 흔들릴 때 주식 비중을 또 한 차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지금 로드맵 포트폴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남은 현금 물량이 한 1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물량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또 하이닉스를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우리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자, 소외주를 자르고 주도주를 모아가는 전략. 요게 이제 유효한다라는 거죠. 소외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30주선 종가 이탈로 판단한다. 그죠? 주도주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도 30주선을 계속 타고 30주선을 지키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5주선까지도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5주선조차도 지킨다? 그러면 얘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반등 구간이 나올 때 좀 더 유의미한 힘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왜? 지금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5주선을 깨냐 마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죠? 근데 이 5주선이라는 기준을 시장은 깨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만약에 종목이 나는 안 깨는데 나는 굳건히 5주선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추세 관점으로 분명 하락시 더 강한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지금 아무래도 시장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5주선 또 이탈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80만 원까지 좀 그래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이렇게 박스권 자리를 잡아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30주선을 계속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탈락됐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 이번 그래도 하락장에 네, 잠시 버퍼링 걸렸는데 다시 이어서 하자면, 자,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하락장에서 그래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좀 단단하게 지켜주는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 영향은 우주항공에 더해서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그룹주 흐름이 또 좋았어요. 근데 지금 잘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또 하나 시스템의 흐름이 좀 더 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또 시사하는 바가 또 굉장히 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선정할 때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었죠. 하나의 김승현 회장님이 이제 하나 오션을 방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 오션의 주가가 하나 그룹주 내에 가장 강한 흐름을 만들어 줬었다. 그때 이제 조선주 중에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하나 오션이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하나 시스템에 김성 회장님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미래가 또 이 우주에 또 달려 있다. 확실히 그 이후로 하나 그룹주 내에서 하나 시스템이 가장 강한 흐름을 아직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 시스템을 그래도 지금 올라간 게 전쟁 이슈로 좀 단기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급등 시에 좀 분할 매도를 할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번 주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적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좀 하나 그룹주의 레벨업 중심에 또 하나 시스템이 있다라는 기준과 함께 또 추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오르고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 비중을 줄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추세 이탈 시의 분할 매도 기준을 좀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3차 매수가 됐었으면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일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더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3차 매수가 없이 그냥 2차 매수만 하면서 비중을 한 5에서 6%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중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가져가봐도 유효하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하나 시스템은 특히나 지금 전쟁 이슈에 대해서 대표적인 또 해칭이라 하면 시장이 떨어져도 우리의 이 포트폴리오 계좌를 잘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 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쭉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걸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특이사항이 있죠. 특이사항이 있는 게 잘 보시면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5주선을 깰랑 말랑 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도 기준을 수정을 했어요. 이번 주에 관망한 다음에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 결국 시장부터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1부에서 봤다시피 저희는 지금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전환을 좀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번 주 종가까지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야지 또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을 따라서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5주선이 이탈됐냐 마냐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을 보고 하는 상황에서 5주선을 깰랑 말랑 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역시도 일단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추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 요건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보니까 30주선 아직 깨지 않은 상황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30주선을 이탈하면은 최종 이제 전량 매도하는 기준을 잡아놨었기 때문에 아직 매도의 기준을 잡아가는 기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유 관점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물론 저번 주 투매 때는 살짝 꼬리 기준으로 5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종가 기준 이탈 안 한 채 이번 주까지도 아직 이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5주선을 확실히 깨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전략 기준이었던 단기 추세 및 장기 추세 기준 요거 1차 단기 추세 이탈 시 분할 매도, 2차 장기 추세 이탈 시 분할 매도 기준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5주선 이탈이 확인이 되면은 일부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일부 분할 매도에 대한 퍼센트지는 이제 또 스스로 자율껏 하시면 되는데 애매하다 싶으면은 저번 주 알려드렸던 3분의 1씩 진행을 하면 되겠죠. 3분의 1씩 요거.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꽤나 채워져 있고 또 수익도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5주선 이탈에 따른 분할 매도 대응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도 보면은 비중을 다 채워놓은 상황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5주선을 깬다고 하면은 이제 종가 기준 보고 판단해서 분할 매도 대응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자, 현대차도 비중을 채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보다는 좀 더 강하죠, 확실히. 비교적 3주선보다는 5주선 부근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앞서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차 둘 중에 비중을 어디에다 좀 더 둘까에 대해서 골랐을 때 현대차 쪽으로 비중을 좀 두는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선택이 좀 유효한 상황인 듯 합니다.
현대차는 이제 30주선 이탈 시 전량 매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할 기미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부로 또 이제 효자 종목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와줬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방어주라고 하면서 유가 상승에 따라 업스트림 부문 판매가 인상, 그다음에 트레이딩 기회라는 요 리포트가 나와줬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오히려 전쟁에 따라서 또 히토류 부분이 또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수혜를 좀 기대함에 따른 비중 좀 확대 기준을 잡았었죠. 그죠? 그래서 비중을 마저 3차 매수까지 좀 채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현재 상황까지 보면은 비중을 채우길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5주선을 이탈한다면 이제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기준이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아이리스. 이노아이리스도 이제 5주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은데요. 이 마찬가지 오늘 이탈하려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하고 추가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덱스 반도체도 오늘 좀 이탈할까 말까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또한 이번 주 종가 기준까지 좀 더 지켜보면서 네, 추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참, 네, 저번 주에 또 유난히 강했어요. 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 왜냐하면 저번 주에 소부장도 주가가 좀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고, 태양광 쪽도 그렇게 힘이 세진 않았거든요. 근데 유난히 주성이 좀 강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주선도 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주성, 좀 심상치 않다, 그죠? 또 하나의 또 효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상해요. 그죠? 이번에 아니 뭐 반도체 소부장이랑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양광이랑 연동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유일하게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인데 유일하게 이번에 좀 강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번 주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이제 좀 쉬어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추세적인 관점으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추세 이탈 시 분할 매도 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코오롱도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3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까지 좀 지켜보면서 추가 브리핑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 증권주 두 종목을 좀 새롭게 선정을 했죠. 근데 증권주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번 주 관망 이후에 추가 브리핑 할 예정이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대차증권이 아직은 2차 매수가 안 됐어요. 그래도 2차 매수까지는 좀 열어놓고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증권 외에는 매수 기준 잡아놨던 것들에서는 현재 로드맵 포트폴리오상 다 매수가 완료가 됐고요. 유일하게 이제 현대차증권의 2차 매수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2차 매수가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주선 이 하단 부분에서의 2차 매수 유효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 주 금요일 이제 종가 기준에서의 계좌 현황인데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또 아직은 전체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시장이 또 오늘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한 차례 또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또 걸리긴 했지만 뭐죠? 네, 그래도 아직은 계좌의 전체 상황은 수익 계좌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메인 상황에서 아직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전체 계좌가 수익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흐름을 좀 잘 지나서 다시금 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와준 흐름에서 보다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계속해서 좀 꾸려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 지금 로드맵 포트폴리오는 이제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로봇, 에너지 3대 축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증권이라는 또 하나의 방어 축을 단단하게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동성 장세의 가장 큰 수혜주이지 않을까. 그죠? 왜냐면 결국에는 저번 주에 거래 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저번 주 코스닥, 코스피. 자, 최근 거래 대금이 엄청난 변동성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 거래 대금 터지는 흐름에 따라서 누가 돈을 벌까요? 증권주는 증시가 계속 올라도 좋고요. 거래 대금이 계속 증가해도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거래 대금 증가에 따라 실적의 우상향이 만들어지는 것이 또 증권 기업들이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증권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또 서프라이즈까지도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변동성 구간 지나고 그런 실적이 또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한다면 결국 이제 본질적 가치에 수렴하게 되면서 증권주도 또 추가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는 게 현재 로드맵 포트폴리오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브리핑 좀 이렇게 마치도록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 증시 전망 및 이제 현금 비중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유가에 대한 전망, 자, 지금 현 시각 기준으로 잠깐 또 봅시다. 자, 유가가 100불을 좀 깨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네요. 100불을 깨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유가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100불 막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하는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흔들렸었기 때문에 이 100불을 다시 깨고 내려와주는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또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전쟁이 완전히 뭐 이제 종료가 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도 계속 가능성이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 또는 너무 큰 낙관도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가를 좀 좌지우지하는 키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트럼프가 이제 단기전을 전쟁 초기부터 좀 공표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정밀 타겟해서 공격해가지고 원하는 그 수장의 목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는 아무래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지수와 이 물가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지상군 파병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이 60%가 넘어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더 커지고 막 경제적인 위협까지 나오기 전에 좀 이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좀 잡아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최근에 또 트럼프의 발언 중에 저번 주에 이런 말이 나왔죠. 뭐 이란이 완전 항복하기 전까지 전쟁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트럼프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우리가 또 막 이렇게 겁먹거나 너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트럼프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라는 게 그렇게 효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또 트럼프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목적성을 다시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과연 이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 및 장기화 그에 따른 물가 상승, 금리 인상 과연 트럼프가 원할 것인가?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 결국 그 마침표도 트럼프의 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악의 상황을 과연 트럼프가 만들까? 트럼프 손으로.
그건 뭐 다 죽자는 것인데요. 그죠? 그래서 일단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는 추가적인 폭락 그렇게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 이후에 좀 회복 및 반등 및 장기적으로는 다시금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시장이 지금 단기 고점 대비 몇 퍼센트가 빠진 거냐면 거의 20% 가까이 빠진 거거든요. 20% 가까이. 자, 여기에서요. 과거에 이렇게 좀 크게 하락했던 시장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은 본질 관점에서 유동성과 특히나 실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 EPS가 상향되는 국면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본질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시장이 물론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해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심지어 그 강세장이 크기가 클수록 조정의 폭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강세장일수록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1년에 막 2번, 3번 이렇게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 올해 하반기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추세가 안 깨지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건데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본질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시장의 하락이 크게 나와도 거의 20% 정도의 하락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앞서 통계적으로 다 놓고 봤을 때 시장이 30% 이상 하락을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경기 침체. 그 경기 실적이 무너지는 구간이 전제가 되어야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 및 추세적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면 단기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요. 이 4,500을 깨는 거예요. 즉 코스피 30주선 이 생명선을 깨는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추세를 보는 게 뭐예요? 상승 추세를 보고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결국 시간은 내 편이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추세가 깨지면 더 이상 시간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메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30주선 이 생명선인데 이 메인 추세, 즉 방향 자체가 바뀔 만한 하락이 나오려면 경기 침체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경기 침체가 따르려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및 기업의 실적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과연 가능한 상황인가? 장기적으로도 가능성이 높은가? 또 이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는 그걸 원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 금리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금리가 지금 올해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 건 오케이. 근데 금리 인하에서 금리 인상으로 방향이 바뀔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또 반도체 실적. 과연 지금 반도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올해 2분기, 하반기 반도체 실적이 무너질까? 하이닉스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정도 급의 침체가 나올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24년도 턴어라운드를 기록하면서 25년 2배의 성장, 작년 대비 올해 3배,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 성장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의 역성장, 적자까지 갈까? 그거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그 반대로 좀 흔들리고 쉬어가는 구간이 있겠지만 결국 계속해서 실적의 우상향이 나올까?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결국 주식 투자는 확률에 내가 배팅을 해야 되는데 무너질 확률이 높을까?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자료 다시금 보여드리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2주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어요.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러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큰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30거래 이후로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더라. 그죠? 추가 하락한 사례는 팬데믹, 이 코로나 때였는데 코로나 때조차도 어떻게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저점으로 급반등이 나왔었다. 자, 지금 오늘자로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까요? 아니면 서서히 단기 저점을 잡고 원래의 자리로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결국 또 다음번에 하락장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현금 비중은 어떻게? 지금 이제 로드맵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10% 비중을 잡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죠? 이번 주 종가 기준 판단해서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따져볼 것이다. 그래서 5,000포인트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 5,500포인트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자, 만약에 이번 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5,000포인트를 종가상 깼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좀 염두에 두면서 일부 현금 비중, 그래도 한 20% 이상
확보하는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응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 코스피 5,000포인트 종가 이탈 시, 이때는 단기의 하락 추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 20% 이상 확보, 이렇게 할 거고요. 그 현금 비중은 이 30주선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또 쓸 계획이 있습니다. 30주선 부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코스피 5,50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 상승 추세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20% 아래로 놓으며 주식을 80% 이상 확보하는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을 잡을 것이고요. 세 번째, 자, 코스피 5,000에서 한 5,500포인트 이 부분에 이제 안착하는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대응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한 10에서 3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관점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자, 요거를 크게 박스권을 잡아 놓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해지냐? 박스권 하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채우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이런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이 있느냐? 자, 코스피 5,000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채우고 그다음에 코스피 6,000 부분에서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이런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자세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이번 주 종가 기준까지 다 보고요. 네, 다음 주에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 비중이 내가 없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은 내가 주도주에서 소외주 비교를 해가지고 소외주 위주로 좀 비중 축소 정리하면서 현금 확보해야 되겠죠. 현금 확보할 때 웬만하면은 좀 반등 활용해서 네,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런 식으로 주도주 중심의 주식 현금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로드맵에서 함께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로드맵도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또 시장 흐름 지켜보고 분석해보면서 또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또 공방 통해서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종가 기준까지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최종 대응 전략을 좀 잡아보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1, 2부 이제 최종적으로 수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최대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도 시간이 좀 길었나요? 이번 주가 사실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짧게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가 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허투루 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신 만큼 지금 이 힘든 시장 대응하는 데에 최대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스권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다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해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소한의 가이드를 잡았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바가 한 차례 이렇게 툼의 변동성이 나오면 한 1, 2주 정도는 좀 흔들리면서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도 한 달 이상 지나고 보면 그 이후로 하락 이전까지 복구할 가능성이 높았더라라는 데이터를 저번 주에도 공부해봤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인지하고 좀 각오하고 어금니 좀 꽉 깨물고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든 시장이지만요. 힘들 때 또 막 휩쓸려 가면 안 되겠죠, 그죠? 파도가 쳤는데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잘 버티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보물섬까지 차근차근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또 잘 힘내자고요. 우리 힘드신 분들은 오늘 그 팬딩 메시지 보셨겠지만 우리 공부방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문역 분들이 정말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 올려주고 또 힘드신 분들 또 코멘트 남겨드리고 또 1대1 상담 통해서 또 최대한 또 도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공부방과 1대1 상담 창구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힘들 때일수록 함께하는 게 또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 함께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끈끈하게 힘 합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로드맵 포트폴리오가 강해요. 그래도 강합니다. 또 저번 주에 또 추세 이탈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놨었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하락장에 잘 대응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찾아올 상승장에 또 집중해가지고 주도주 쫙 잘 끌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두 개의 과정을 또 계속 함께 집중해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 근심 마시고 네, 좀 최대한 마음 편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하단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하는 기준을 잡는다고 해서 막 또 바로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다 탈탈 털어가지고 막 무리하게 또 매수하지 마시고 로드맵 포트폴리오 현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일부 현금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에서 남은 현금을 또 마저 채워놓을 그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음, 최소한의 현금 비중은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금니 너무 깨물어서 흔들린다고요? 어떻게 조금 살살 깨무시 조금만 살살 너무 세게 깨물으셨나? 소중한 어금니 흔들리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이게 머리 싸매서 로드맵 포트폴리오를 차근차근 하나씩 채워갔던 것들이 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서 하락장에서도 좀 잘 힘을 보여주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서진이가 100%를 넘었어요? 벌써요? 오? 벌써요?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추세가 아직 안 깨졌으니까 네, 또 잘 키워봐야죠, 그죠? 주토리님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직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될까요? 시간이 늦었네. 오늘 방송 열심히 또 준비한다고 간단하게 먹어야겠죠? 죽 먹어야겠다, 죽. 소화 잘 되는 거 먹어야지. 스트레스 풀리게 매운 거 먹으라고요? 특별히 스트레스가 크진 않은데. 하나 시스템 100% 수익이요? 그래요? 슬슬 그 정도 됐나? 진짜 하나 시스템이 진짜 요즘 같은 시장의 효자긴 하네요. 그쵸? 그런데 하나 시스템 슬슬 100% 거의 돼가고 있네. 넥스트 장이 또 올랐어요? 88%, 90%? 그러니까 이게 아직 3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막 100%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한두 개 생긴다라는 게 참 감사하네요. 그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나서 또 새로운 또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에 따라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또 같이 잘 집중해가지고 그 주도주들 또 초기에 잘 노려봅시다. 아시겠죠? 그것도 제가 또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상승 초기에 또 새로운 주도주 빠르게 포착해내는 거 제가 또 잘하니까 그때 또 한번 승부수 띄워보자고요. 지금 이 시기에 너무 막 무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막 집중해서 해야 될 때가 또 옵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지켜가면서 종목 선별하고 딱 내가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놓고 좀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 기계적으로 하는 게 더 나아요. 기계적으로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내가 최대한 지킨다는 생각으로. 현금 여유 있는 사람 뭐부터 매수냐고요? 그거는 좀 반등장 때 힌트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막 무리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사고 싶었던 주도주들 위주로 추세 하단을 노리는 게 좀 1차적인 대응인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반등장에서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주도주들을 최종 확인해서 그쪽으로 이제 남은 현금을 좀 태워 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은 이제 그 반등장까지 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겠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오히려 안 좋고, 또 현금 있다고 막 그 현금을 그냥 확 갖다 다 부어버리는 것도 좀 너무 무리한 대응인 거고, 적당히 차근차근 천천히. 지금은 이제 결국 시간에 투자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내는 게 좋겠습니다. 총계좌 100% 수익 기원한다고요? 너무 욕심 아닙니까? 물론 뭐 강세장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1년에 계좌 더블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뭐 목표는 목표인 거니까. 지금 제가 그 쿠팡이츠 보면서 지금 먹을 거 고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죽집이 닫아가지고 지금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배달이 되는 집이 마땅히 없네. 뭘 먹어야 되지? 이거 먹어야겠다. 닭칼국수 먹어야겠다. 닭칼국수 정했습니다. 닭칼국수 빨리 호로록 먹을 수 있게. 오케이 잠깐만요. 주문했다. 닭칼국수. 좋아요. 집 근처에 바로 20분도 안 걸리는 닭칼국수집. 뜨끈하게 속을 또 달래야죠. 이럴 때 매운 거 먹으면 속이 또 뒤집어져요. 뜨끈한 걸로 속을 달래야죠. 왜요? 뭐라고 했지?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업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하락장에서 내가 잘 대응을 하기. 근데 그 하락장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일단 무리하지 않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종목 선별을 한 차례에 걸러야 돼요. 한 차례 종목 선별을 해야 돼. 그래서 30주선 기준으로 깨진 종목이 있는가 없는가. 그 깨진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차례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런 와중에 내가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와중에 좀 잘 버티는, 그 와중에 좀 잘 버틴다라는 기준은 비교적 5주선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좋겠죠. 5주선. 그래서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주선을 잘 버티는 종목들의 특징이 일단 뭐 방산 관련 우주항공, 그다음에 휘토류, 그다음에 에너지. 이 에너지 쪽이 확실히 비교적 강해요. 에너지라는 게 단순 뭐 석유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강해요. 신재생 에너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쳤어요. 그죠? 그러면서 유가가 튀어 올랐어. 그럼 전 세계는 또 생각을 합니다. 아, 가뜩이나 지금 전기 필요한데, 이 AI 돌리려면 전기 엄청나게 필요한데, 이거 유가 기존에 유가 천연가스 쓰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자유롭지 못하네. 가격 부담 생기네. 그러면 각 국가들이 가뜩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전환하던 국가들이 어떻게 될까요? 저보다 더 빨리 넘어가자고 하겠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통령이 저번 주 브리핑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중동 정쟁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유가 상승 오히려 기회다라는 포인트를 짚으면서 신재생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 결국엔 우리는 그 다음번에 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의 그 유망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AI 중심으로 A반의 로우 공부할 때 애가 에너지였잖아요. 근데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내년부터 AI 인프라에 사용되는 전력량에 대해서 슬슬 공급난이 나오게 된다. 공급난이 나오게 된다. 그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다 더 에너지 쪽에 대한 문제들이 막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흐름에 이번 트럼프가 한 번 또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 또 잘 보시면 이게 숨겨진 이슈들이 많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숨겨진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가격의 인상. 그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이 지금 숨겨진 이슈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숨겨진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쪽에서 이 태양광 쪽에 대한 지원을 또 염두하고 있다라는, 그게 뭐예요? 기존에 미국은 이 AI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전이었는데 원전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까지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큰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원전과 ESS를 결합한 태양광,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풍력은 아직 이게 뭐 돈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지는 않죠. 풍력은.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으로도 시간적인 측면으로도 에너지 효율 측면으로도 상대적인 좀 애매해요. 비교 평가 우위에 있어서 애매한 게 풍력이에요. 근데 풍력은 만약에 그럴 수는 있죠. 지금 트럼프 입장이 참 위태위태한 게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간 선거 앞두고 여당의 지지율이 낮았던 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상황이 역사상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역대 대통령 중에.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트럼프 1기였어요. 트럼프 1기. 실제로 그 트럼프 1기 때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 박살나가지고 중간 선거 졌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이번에 또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그잖아요. 물론 트럼프는 최대한 그렇지 않게 되길 노력하겠죠. 두 번 다 트럼프가 되면 완전 5명 중에 5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는 어떻게 해서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선거 앞두고 또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고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돈의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트럼프의 반대에서 돈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즉 트럼프 수혜주가 아니라 트럼프 피해주가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메인 돈의 흐름을 트럼프가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정책 수혜주들이 막 강했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 떨어지고 중간 선거까지 진다? 그러면은 그 돈의 흐름이 이제 바뀔 수 있겠죠. 역전. 트럼프 때문에 이제 막 못 가고 지지부진했던 쪽이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그죠? 그다음에 신재생 중에서도 뭐 태양광 풍력, ESS 이런 쪽 기존의 IRA 쪽의 수혜를 받았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로 완전히 박살났던 그런 쪽이 오히려 트럼프의 힘이 빠지면 역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좀 길게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이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적인 방향성으로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서도 나쁠 게 없지 않을까요? 그죠?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돌고 돌아 에너지 쪽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하나의 주도주 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좀 체크해 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로드맵 포트폴리오도 보면 전체 비중에 1등이 반도체지만 지금 2등 로봇, 3등 에너지. 그래서 원래 저희의 전략은 뭐였었냐면 하반기로 갈수록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라는 그러한 좀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긴 해요. 좀 빠르고 강하게. 이번에 좀 전쟁 이슈가 그 흐름에 좀 불을 다시 또 지핀 것 같고. 음.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세팅하는 것도 그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은근히 그 지금 로드맵 포트폴리오 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100%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또 맞춰서 대응하고 대응해야죠.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이긴다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예측이라는 건 결국 보다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잡는 것이거든요. 예측이라는 건 내가 틀릴 때도 틀리는 걸 이제 감안하면서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시나리오를 잡는 거죠. 그 중에서 또 비교적 확률이 높은 쪽에 대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고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계속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하면서 저희 아빠도 운전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근데 운전을 좀 안전하게 하진 않으세요. 좀 시원시원하게 막 하시는데 근데 그런 저희 아버지도 평생 무사고거든요. 평생 무사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막 사고를 낸 적은 없는데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운전을 하면서 계속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계속 그려요. 만약에 이제 옆에 차가 붙어 있어. 만약에 저 차가 내 쪽으로 깜빡이 안 켜고 넘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특히나 그 한강 그 대로에 다리 이 진입로 막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길 있는 경우에는 초행길에 막 헤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리 가다가 또 확 틀어서 이제 진로를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부러 좀 속도를 좀 천천히 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잡아간다던가. 그죠? 이제 방어 운전이라고 하죠. 계속 수시로 백미러랑 사이드미러 보면서 아 지금 뒤에는 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고 옆에 차 이렇게 오고 있고 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제 사전에 좀 대비하는 그런 운전을 좀 해나가는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좀 비슷한 식으로 하면 큰 사고가 안 나죠. 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평상시에 안전 운전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부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방어 투자하는 거죠. 방어 운전하는 것처럼 속도를 좀 줄여가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과속하면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내가 여유 자금이 아니라 보다 과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져요. 신용, 미수, 대출 이런 거 끼고 들어오면은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우리가 최소한 크게 다치는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죠. 박성훈님이요? 박성훈님? 그 잔나비 아니에요? 아닌가? 아, 잔나비는 최정훈님이구나. 박성훈님이 누구시지? 아, 전재준. 아, 전재준. 아, 재준이가 박성훈님이에요? 아, 재준님 알죠? 연진이 남친 재준님. 아, 이분이 성함이 박성훈님이에요? 이분 안경 안 쓰잖아요. 아, 재준이라고 하니까 알겠네. 더글로리에서. 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오징어 게임에서도 연기 엄청 잘하시던데.
아, 최근에 또 안경 쓰고 나셨어요? 그랬어요? 뭐 무슨 드라마예요? 미혼 남녀의 효율적 만남? 음, 이거 재밌어요? 이번에 나온 이번에 나온 배역이 좀 닮은 것 같다고? 그래요? 한번 봐봐야겠네. 안성훈 님도 좀 말씀하시던데. 그 트로트 가수. 아, 여러분 그냥 이 동글뱅이 안경 쓰면 다 닮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아니 이게 안경도 얼굴의 일부라 가지고 이게 동글뱅이 안경 쓰면 그냥 다 비슷하게 닮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닭칼국수 왔습니다. 저 밥 먹으러 갈게요. 네. 오늘 방송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닭칼국수 딱 때마침 왔네요. 자, 오늘은 제가 이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네, 이번 주 계속 시장 흐름 관찰하면서 특이사항 있으면 또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